여러분, 조금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선을 넘는 사람, 주변에 한 명쯤은 꼭 있습니다. 별것 아닌 말투로 내 사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거나 장난이라고 말하면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농담을 던지기도 하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냥 참나요? 아니면 화를 내시나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억지 웃음으로 넘기면 상대는 그걸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고는 다음번엔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무례하게 들어오죠. 반대로 즉각적으로 화를 내버리면 그 자리에서는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고 심하면 틀어지기까지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 수 있는 건 그만큼 거리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리가 가까워도 지켜야 할 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선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그 선을 보여주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관계를 지키면서 나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분명 이런 사람을 한두 번은 만나보셨을 겁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내 외모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넌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 라며 나를 규정 지으려 들거나 심지어는 내 가정사나 연봉 혹은 연애 문제까지 장난처럼 떠드는 사람. 그들은 대부분 우린 친하니까 괜찮잖아 라는 핑계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 친함일까요? 진짜 친한 사람은 상대가 불편해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까운 사람은 선을 넘지 않으려 조심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이 바로 선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선을 넘는 사람에게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경고를 주는 현명한 세 가지 방법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침묵 대신 짧고 단호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다음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친하다고 선을 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써야 할 방법은 침묵 대신 짧고 단호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당황해서 웃고 넘기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 침묵은 곧 동의로 받아들여집니다. 상대는 이 정도는 괜찮구나라며 다음번엔 더 깊숙이 선을 넘어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회식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보죠. 요즘 살 좀 찐 것 같은데 야근만 하지 말고 운동도 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억지 웃음을 짓고 말을 넘기면 다음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짜 너는 운동 안 하면 점점 얼굴도 피곤해 보인다. 여기서 그냥 조용히 있거나 아무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상대는 이 말이 괜찮은 줄 압니다. 하지만 이럴 때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 말 듣기 불편하네요. 이 말은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명확한 신호를 줍니다. 나는 이런 식의 말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상대는 당황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투입니다. 감정을 섞지 않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침묵을 깨는 짧고 단호한 반응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친구가 자꾸 내 연애사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쟤는 예전에 차인 얘기만 몇 번 했잖아. 그것도 맨날 똑같은 사람한테.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그냥 웃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건 다음 회식, 다음 자리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얘긴 나도 별로 꺼내고 싶지 않아. 그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분명한 경계입니다. 상대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존중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런 말은 멈추게 됩니다. 중요한 건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자로 아까 그 말 불편했어. 이렇게 전하는 것도 괜찮지만 가장 효과적인 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짧게 대응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에게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을 줍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도 상대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선을 넘는 사람에게 지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경계를 보여주는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친하다고 선을 넘는 사람에게 두 번째로 효과적인 방법은 정중한 질문으로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계를 표현할 때 하지 마세요. 그런 말 듣기 싫어요. 이런 식의 직접적인 말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중한 질문 하나가 그 어떤 거절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같은 부서 동료가 아침부터 여러분의 책상에 와서 어제 늦게까지 뭐 했어? 피곤해 보이네. 연애 문제야? 라고 묻는다면 보통은 애써 웃거나 그냥 얼버무리죠. 하지만 그 순간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질문 꼭 해야 하는 걸까요? 이 말은 거절도 공격도 아닙니다. 그냥 질문을 질문으로 되돌리는 방식이죠.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엔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편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상대에게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내가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내 경계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세련된 방법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끔 지인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어? 애는 언제 가질 거야? 그 나이 먹도록 왜 아직 혼자야? 이런 말들은 친하다는 이유로 개인의 삶에 함부로 발을 들이미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럴 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게 궁금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은 그 얘긴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눌 주제일까요? 이 말은 논쟁을 일으키지도 않고 무례하지도 않으면서 상대에게 강한 울림을 줍니다. 상대는 순간 멈칫하게 되고 다음부터는 함부로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게 됩니다. 질문은 공격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하지만 그 경계는 너무 날카롭지 않고 부드럽게 관계를 지켜주기도 하죠. 한 상담 전문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중한 질문은 상대의 무례를 거울처럼 비춰준다. 그 말처럼 여러분이 던진 질문 하나가 상대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말 꼭 지금 해야 할까요? 그 얘길 내가 기분 좋게 들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말만으로도 선을 넘는 사람을 경계 밖으로 물러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질문할 때의 표정과 말투입니다.
차분한 얼굴, 평온한 어조, 그리고 짧고 분명한 말.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질문은 방어가 아니라 존중의 선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더 가까운 사람,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선을 지키게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자주, 더 깊게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감정을 설명하는 진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을 넘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려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해? 너는 항상 그래. 넌 너무 선을 넘어. 이런 말들은 상대를 자극하고 방어적으로 만들며 결국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느낀 감정을 조용히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충분히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자꾸 내 사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때가 있습니다. 쟤 요즘 그 사람 만나는 거 나만 아는 건데? 비밀이야. 근데 너니까 말해주는 거야. 이런 식의 대화가 반복된다면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그런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게 좀 불편해. 조금만 조심해줬으면 해. 이 말에는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나는 이렇게 느꼈다. 이건 나에게 불편하다. 라는 내 입장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I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I, 즉 나를 주어로 한 말입니다. 너는 항상 그래. 넌 왜 그러냐? 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껴진다. 나는 불편했다. 라고 말하는 방식. 이 방식은 상대에게 책임을 넘기지 않으면서 내 감정을 전달하는 아주 효과적인 표현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계속해서 나의 외모나 결혼 혹은 진로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만 좀 하세요. 짜증나요. 라고 말하면 갈등만 깊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져. 그게 좀 속상해.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무심코 했던 말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행동이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방식에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느낀 감정 그 자체를 담아야만 상대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순간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표현으로 말해야 하며 고발이 아니라 공유의 느낌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방식은 가족, 친구, 그리고 정말 잃고 싶지 않은 소중한 사람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 마음을 지키고 싶을 때 이렇게 감정 진술을 해보세요. 한 고전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신의 진심을 조용히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그 진심,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짧고 단호한 반응, 정중한 질문, 감정 설명, 이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모든 방법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바꾸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소개한 세 가지 방법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까지. 관계의 시작은 대부분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관계 안에서 무례가 들어오고 그 무례를 참게 되고 참다 보면 결국 마음이 멀어지고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하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참아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관계를 유지하지만 속에서는 점점 고통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짧고 단호한 반응, 정중한 질문, 감정 표현, 이 세 가지는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그 말 듣기 불편하네요. 이 말 하나만으로도 상대는 다음부터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계를 가졌다는 걸 그 짧은 한마디로 확실히 전달했기 때문이죠. 또 그 질문 꼭 해야 할까요? 이 말은 무례한 질문을 되돌려주는 아주 세련된 방식입니다. 공격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지만 상대는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 들을 때 나는 좀 불편해. 이런 감정 표현은 상대가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게 하면서 여러분의 진심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방법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나올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감정을 먼저 살펴보기입니다. 상대가 선을 넘었을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 절대 억누르지 마세요. 하지만 그 감정을 바로 상대에게 쏟아내지 마세요. 먼저 나는 왜 화가 났을까? 이 말이 왜 나를 아프게 했을까?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자리에서 차분히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습관이 생기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대할 때 훨씬 조심하고 훨씬 존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관계를 건강하게 이끌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경계를 지키는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연습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번씩 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그 효과는 단 하루만 해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방법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 사례를 통해 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소개한 세 가지 방법이 실제 어떤 관계에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주 접하는 관계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 세 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관계 모두에서 우리는 자주 선을 넘는 말을 듣습니다. 먼저, 가족입니다. 가족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지나친 관심이 되고 무례한 간섭이 됩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묻습니다. 그 옷은 왜 입었니? 살쪘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남자친구는 있니? 그 말은 사랑일 수도 있지만 그 표현이 너무 날카롭습니다. 그럴 때 엄마, 그 말 들으면 나는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말은 비난이 아닙니다. 공유입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 진술은 가족과의 갈등을 줄이고 상대가 나를 더 조심스럽게 다루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입니다. 친구는 여러분의 과거를 알고 있고 여러분의 실수도 알고 있기에 자주 장난처럼 그걸 이야기합니다. 야, 넌 예전에 사귀던 사람한테 3번이나 차였잖아. 그때 진짜 웃겼다. 이 말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다면 아무리 장난이어도 그건 무례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침묵하거나 억지로 웃고 넘기지 마세요. 그 얘기 지금은 꺼내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 얘기 불편해. 이 말을 지금 자리에서 조용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말하는 순간 상대는 자신의 말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깝다고 해서 모든 걸 농담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직장 관계입니다. 직장에서는 위계가 있고 서열이 있어서 선 넘는 말이 종종 권력처럼 사용됩니다. 상사가 그건 인턴도 아는 건데 왜 그걸 몰라? 너는 나이도 있고 애도 있는데 왜 그렇게 감정적이야?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건 명백한 무례입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고 단호하게 그 말은 좀 과하신 것 같네요. 혹은 그 말씀 듣기에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말을 할 때의 태도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 그게 조용한 단호함입니다. 사람은 무례함을 느낄 때 감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말로 나올 때 상대를 밀어내거나 스스로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관계, 가족, 친구,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고 침묵하지 않고 경계를 말하고 감정을 설명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어떤 관계든 여러분을 쉽게 넘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존중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상담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존중을 허락하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단단한 문장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금 친하다고 선을 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을 법한 작은 무례, 가벼운 농담, 습관처럼 반복되는 불쾌한 말들,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관계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방식입니다. 첫째, 짧고 단호한 반응. 그 말 듣기 불편하네요. 그 얘긴 그만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말들은 상대에게 내 경계가 여기까지라는 것을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둘째, 정중한 질문. 그 질문 꼭 지금 해야 할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질문은 상대의 무례를 내가 공격하지 않고도 그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셋째, 감정 표현. 그 말 들으면 나는 좀 작아진 느낌이에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속상했어요. 감정은 공격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을 보여주는 방식이고 상대가 나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바로 조용한 단호함입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관계를 끊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말들을 실제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루에 한 번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불편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말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날 비슷한 상황이 오면 주저하지 말고 오늘 배운 문장 중 하나를 조용히 꺼내 보세요. 그 한마디가 상대를 멈추게 하고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 한마디가 너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일상을 더 평화롭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 다짐을 해보세요. 나는 누구에게도 내 경계를 무너뜨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조용하고 단호하게 나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상대와의 관계에서 감정을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설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다짐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의 문장처럼 새기고 하루하루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철학자의 말을 나누며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가장 성숙한 인간관계는 화를 내지 않고 경계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이 말처럼 분노가 아닌 존중으로, 침묵이 아닌 단호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도와드리는 방송으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